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9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네 회계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하품이라는 의미의 흠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흠부를 쓰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노래라는 의미의 가, 하품이라는 자기 자신의 흠, 차례할 때 다음이라는 순번을 나타내는 차, 이런 한자들이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한자는 바로 노래라는 의미의 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라는 의미의 가자는 가자를 가능하다라고 할 때 그 가자 두 개를 쓰고요. 이게 지금 삐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품이라는 의미의 흠부를 쓰면 되겠습니다. 하면 노래하다가 아니고 노래 명사입니다. 라는 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자 두 개를 연거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를 쓰면 노래라는 의미의 가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이 되겠는데요. 당연히 이게 인쇄체로는 이걸 이걸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획이 아니고 두 획으로 구분을 해도 크게 무방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가요라고 하는 것은 노래 중에서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불려지는 노래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반해서 가곡이라고 하는 것은 시구의 가사가 기존의 시인 거죠. 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하는 성악곡이기 때문에 가곡은 예술성을 중시합니다. 가요가 예술성보다는 대중의 가슴을 파고드는 그런 형태의 노래임에 반해서 가곡은 예술성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사는 곡에 노랫말을 붙인 것을 얘기하죠. 노랫말이 있는 곡은 이제 즉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용의 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수라고 하면 가사가 붙은 노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통상 가수라고 하면 우리가 이 대중가요를 부르는 직업적인 사람을 얘기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오페라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컬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가수라고 얘기를 하죠. 성가대라고 하면 합창단입니다. 합창단인데 기독교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합창단을 얘기하는 거죠. 통상 성가대는 사성부, 즉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의 사성부로 구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창력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청아하고 거침없이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사면초가라고 하는 것은
네 방향에서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초나라에 함락된 줄 알고 실제 그 전쟁 또는 전투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얘기하죠.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이 아주 심한 곤경에 빠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연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노래를 얘기하는 거고, 개가라고 하는 것은 승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승리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개가가. 구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구가하다라는 말을 여러 사람이 칭송하다 또는 박수갈채를 보내다 이런 의미보다는 무슨 일인가를 거침없이 뜻대로 펼치다 라는 의미로 더 쓰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한자는 찾아가다 라는 의미의 방자가 되겠는데요. 말씀이라고 하는 원자에다가 사각형이라는 의미의 방, 모, 방자가 합쳐져서 찾아가다 라는 의미의 방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방하면 찾아가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단어를 살펴보면 방문은 누군가의 집 또는 어떤 기관을 찾아가는 것을 방문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예방은 물론 한자가 달라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사전에 준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예가 아니고 이게 예절이라는 뜻이죠. 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찾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방은 물론 이제 일반인한테도 쓸 수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국가 대표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얘기, 즉 외교 용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순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을 특정 국가 하나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몇 개 나라, 2개 이상의 나라를 여행하듯이 예방하는 것을 순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시 이 순방은 예방과 같이 꼭 외교적이 아니라도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 총수가 그 지사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여행하듯이 둘러본다든지 하는 것도 순방이라는 말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과 순방은 주로 외교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방자 다음에 나라 이름을 붙이면 그 나라를 방문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해서 방미 하면 미국을 방문하다 그런 뜻이고, 방한 그러면은 다른 외교 사절이 한국을 내방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답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 또는 순방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 나라에서 다시 예방했었던 그 나라, 상대 나라로 사절단을 보내는 것을 얘기하고요. 내방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오는 것을 얘기하고, 탐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문을 할 때 그 방문 목적이 외교라든지 이런 목적이 아니고 연구하거나 조사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을 탐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철새 도래지를 찾아간다든지 또는 전국에 있는 문화재를 가본다든지 고고학적 목적으로 어딘가를 들러본다든지 하는 것을 탐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 고유의 그 종교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하여튼 종교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무속 그에서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신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뜻으로는 아예 안 씁니다. 지금 아예 안 쓰고 기독교에서 예를 들어서 봄이나 가을이나 이런 때 이제 그 성도들의 집안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또는 그 가정의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 순차적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신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문객이라고 하는 것은 방문을 하는 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의 세 번째 마지막 한자는 얼음이라는 의미의 빙자가 되겠습니다. 물수자에다가 점을 찍는 그런 형태의 이제 한자가 되겠는데요. 얼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빙자가 되겠습니다. 빙자는 하나, 삐쳐 올리죠.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빙수, 그러면 얼음을 잘게 부순 다음에 시럽을 넣어서 만든 음료도 아니고 이제 일반 음식도 아닌 그런 형태죠. 여기에다가 이제 팥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이제 팥빙수를 만들죠. 주로 설빙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살짝 녹으면서 얼음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또는 눈과 얼음을 한꺼번에 지칭하는 말도 될 수 있죠. 석빙고라고 하는 것은 신라시대 때 겨울에 얼음을 땅 속에 그 구를 판 후에 거기에 돌로 벽을 만들고 이제 얼음을 저장을 해서 여름에 쓸 수 있게 했었던 시설을 얘기하고요. 빙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남극이나 북극에 가까운 지역에서 그 물이 지난 이제 수만 년간 얼은 상태로 그 하나의 큰 산과 같은 그런 형태의 구조를 이룬 것을 얘기합니다. 통상 이제 빙산이라고 하면 주로 고정된 상태를 얘기하고 빙하라고 하면 떨어져 나가서 바닷물 위에 떠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빙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강물이 결빙됐다. 그러면은 한강물이 이제 추워서 얼어붙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빙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빙되는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빙점은 물의 경우, 순수 물의 경우 섭씨 0도가 빙점이 되겠죠. 그 이제 물체에 따라서 빙점이 달라지죠. 박빙이라고 하는 것은 살얼음을 얘기합니다. 가볍게 얼은, 얇게 얼은
얼음을 얘기하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런 얇은 얼음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승부를 겨뤘을 때 점수 차이가 아주 근소하게 나서 실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를 박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꼭 운동 경기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거를 치렀다든지 이럴 때에 그 표수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난 당나귀 이런 것을 모두 박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해빙은 결빙의 반대죠. 그래서 얼음 상태에서 이제 봄이 오면서 얼음이 물로 바뀌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빙상 경기는 얼음 위에서 하는 스포츠를 얘기합니다. 주로 동계 올림픽은 설상 경기와 빙상 경기 두 가지로 나뉘죠. 예를 들어서 평창 동계 올림픽 같은 경우 빙상 경기는 강릉에서, 설상 경기는 평창에서 그 두 도시가, 통상 올림픽은 한 도시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두 도시에서 나눠서 개최된 바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는 하나의 부스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국내 한국어가 현대 한국어에서 쓰는 대표적인 10개의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그리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그 단어가 활용되는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전달해 드렸기를 바라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